공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5개 영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영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개 영업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별표 1에서 5개 영업에서 허용되는 화기의 범위 및 종류와 안전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별표 2에서는 5개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 허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후환경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96호 평택시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평택시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규칙에서는 5개 영업자의 안전 및 준수 수칙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식품접객업 5개 영업의 시설 기준과 안전 및 준수 수칙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5개 영업 질서 확립 및 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안에 관련해서 별표 1 중 2의 라를 5개 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3회 다 조리 행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 중 2의 가를 단순 가열만 허용을 단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만 허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곧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정 요청서는 집행부 쪽에서 요청을 주신 건가요? 수정안에 보면 5개 영업 별표 1 보면 1항에 5개 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 라는 것은 5개 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입니까? 아니면 소화기를 5개 영업장에 비치하라는 말인가요? 대비해서 5개 영업장에도 그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5개 영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소화기의 위치가 5개 영업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네. 아, 네. 네, 5개 영업장의 화재를 대비하여 뭐 소화기를 실내에도 둘 수 있고 실외에도 둘 수 있어서 이 명칭을 좀 클리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았고요. 그러면은 수정안의 취지들을 보면 끓이기가 가능하게 됐고 그러면 조리 행위가 5개에서도 가능하게 된 거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리 행위는 음식을 만들어진 그런 만들어진 그 과정에서는 옥내 영업장에서 다 준비를 하고 끓이기 전에 그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데우기나 끓이기가 가능하다. 그러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생관리 차원에서 옥내에서 모든 걸 이루어진 다음에 옥외에서 끓이기와 데우기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네. 좀 대표 발의한 의원이 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타시군 조례와 비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숯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조례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근생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이 될 때에 이 연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옥내로 좀 들어가고 숯불 부분은 5개에는 좀 제한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제 단순 데우기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이제 그 문구의 자구 수정안처럼 끓이기와 단수단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까지 가능하게끔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끓이기라는 개념의 어떤 행위는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식품업에 대한 단속을 나갔을 때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대찌개를 다 먹고 라면 사리를 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끓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단순한 가열만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 부분이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 시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김치찌개를 70%만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90%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의 기준으로 100% 끓여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 끓이기에 대한 기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끓이기와 단순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가 가능하게 좀 변경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단순가열이라고 하면 단순가열이라고 하면 그냥 버너나 가스레인지 뭐 이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화로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뭐 탄 뭐 이런 거는 단순가열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까? 이게 조례 처음에 원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단순 이 가열에 의한 이 장비들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인덕션이나 뭐 이렇게 거기에서 숯불을 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가열에 대한 부분, 단순한 가열을 숯불이나 이런 번잡한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뺀 부분을 단순한 가열로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순가열이라고 정의가 있어요 따로? 단순가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네네.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저희가 있을 것 별표 1에서 네. 1인가?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 가열이 그 아까 그 네, 여기 지금 별표 1에 3번에 보면 3번에 다에 보면 5개 영업 조리행위 허용 확의 범위를 앞에서 이 조례 단순한 가열로 했지만 여기에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와 인덕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허용을 제가 제한하고 걱정스럽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네네. 이게 이제 조례안이 이제 마련이 돼서 단순 가열에 의한 끓이기, 데우기 네네네.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네네. 그 후에 이제 5개 영업을 하시려는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과연 단순 가열이 무엇이냐라고 네. 이야기했을 때 명쾌하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계속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윤하 의원님의 네.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별표 1과 별표 2를 첨부해서 명확히 이 부분 별표를 봤을 때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정확히 명의시를 해놨습니다. 예.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버너에 구워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연탄불이나 탄에 구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워 먹는 건 아니고 끓이기와 데우기만. 아, 끓이기와 네. 데우기만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그 연기나 이런 부분들 것들이 다른 때문에 분들에게 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 네.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것 끓여서 드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겹살을. 지금 정일고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한 규칙과 관한 조례 주요 차이점에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요거 그쵸? 그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5개 영업에 관한 규칙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주목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폐지되는 게. 내부 규칙 정리할 조례가 상위법 예, 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거다. 폐지하겠습니다. 이 별표 2 5개 영업자 준수 수칙에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강제 조항을 하나 넣어 놓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뭐 권고에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시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네, 그게 이제 조례안의 7조에 보면 그 4조부터 6조까지 위반을 해서 5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나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별표 1, 별표 2잖아요. 이것도 예상 질문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표가 아니고 문구인데 별표 1, 별표 2 이렇게 원래 적어요? 별점, 뭐 부칙 이렇게 적지 않나 싶어서.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서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 적개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정일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 5개 영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위임이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5개 영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좀 이런 여건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 5개 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지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사업자의 사업 경영, 영업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용자인 소비자,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그 이외에 그 시민들, 그 영업장의 근처에 있는 거주하거나 생활하시는 분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좀 검토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신규로 자영업이 발생되는 건수 대비해서 폐업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향후에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네,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그거를 잘 그 종사자, 업종 종사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거를 얼만큼 잘 숙지를 하고 또 이제 그 식사를 하러 오시는 소비자분들한테 얼만큼 그 기준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런 기준에서 만약에 혼동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사소한 오해가 자칫하면 더 크게 번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식품 정책과에서도 그 충분한 이제 그 인지를 위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또 많잖아요.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은 또 홍보 물품을 또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좋은 조례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물론 확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오해로 인해서 그런 트러블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이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숙지해 주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으로 된 거는 이제 데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향후에 이 조례에 뭐 오늘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소사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앞에 어교 영업을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좀 요청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탄으로 조리되는 것이 지금 제약이 된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단독 건물로 돼 있어서 쓰더라도 탄을 쓰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게 만약에 이해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시로 위치 같은 경우에도 지상에도 2층 이상의 발코니나 루프탑 포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미주 같은데 보면은 도로에다가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런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부서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네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 조명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조명료를 내면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식품 관련법에 의하면은 이제 건물 바로 앞에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5개 영업을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접해 있을 경우에는 또 관련 부서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또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나 아니면 관광특구 내에 도로로 조명돼 있는 접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나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비전동이나 용의동의 어떤 동삭동의 상가 밀집 지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 점용이 되어지는 부분, 저희 조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권한이 있어야,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들이 관광특구나 아니면은 어떤 일부 상가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점용 허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 허가 들어올 때 회람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관련 식품과는 안 옵니까? 네, 도로과나 거기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로 저희는 식품에 관련해 가지고 네네. 영업 식물에서 이제 네. 인허가를 낼 건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주변의 시유지나 이런 도로 부지들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통행에 문제가 없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점용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연 답변을 네네. 드리면 이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도로법이나 이렇게 다른 개별 네네. 법령이 네, 가장 제한적인 법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도로점용을 신청을 해도 그게 제한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이제 점용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네네. 만일 진입도로가 아니고 진입 네. 목적이 아니고 식품 영업으로 하는 영업장에 좀 사용하겠다 하면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점용 허가 네네네. 받기가 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거 네. 받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품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국장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87호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와의 통합을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새롭게 갖추고 생태계 보전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8호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동결되어서 그동안 인건비 및 유류비 등 경비 상승으로 분뇨 처리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분뇨 수지 운반 수수료의 현실화 요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한 수지 운반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6, 평택시 분뇨 수지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 중 수지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수거식 화장실의 10리터당 수지 운반 수수료는 기존 130원에서 155원으로 조정하였고 오수 처리 시설 및 정화조는 기본 요금이 1000리터까지로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초과 요금은 100리터당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당장 3월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근데 하수도 이 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시민분들이 인지를 하게 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뇨 처리 관련돼서도 처리가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유예를 조금 몇 달이라도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분뇨 처리의 금액이 이제 비용이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의 상승과 유류비의 상승과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시에서 하수 처리 그 분뇨 처리를 직괄로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분뇨 처리 업체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개소수가 줄어든 현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분뇨 처리 업체의 자연스러운 폐업 유도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정한 업체의 규모 수가 된다라면 계속 그 시민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올리지 않고도 너무 처리해야 되는 개소수가는 줄어드는데 업체 수는 많아서 이 업체에서 영업이익이 안 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인건비나 유류비가 올라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17개의 업체가 있다라고 상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유도를 해서 적정 규모, 적정 업체 수로 줄여나가는 계획들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 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싶어서요. 네,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분뇨 처리 건수가 매년 10% 내외로 줄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업체는 사실 이제 시장에 이런 게 사업이 축소가 되니 당연히 사업의 경영이 악화가 오기 때문에 스스로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그 폐업에 지원하는 업체에다가 지원 좀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청했던 게 9개 업체였었는데 예산상 7개만 지원이 됐었고 2개는 미처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제 25년이든 금년이든 계속해서 이제 폐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게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10%가 감소가 돼야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3.9%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 지원금이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게 이제 10% 그 기준이 이제 범위에 들어오면 그 업체에 이제 희망을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 통해서 그 폐업 지원 감차 지원금이라든가 영업 이윤율 산출해서 그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줘서 자연스럽게 폐업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행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중인 예, 거죠? 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준이 안 됐기 기준이 안 때문에 돼서.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의 정책 9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